안에 개성이 담겨 들어있죠. 기술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을 웹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일군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웹 개발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들만을 예리하게 도려내서 그것들로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덕분에 공통적인 작업들은 여러분은 프레임워크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있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웹 프레임워크 랭킹과 같은 검색어로 검색해 보시면 장고, 플라스크와 같이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레임워크가 좋다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검색과 같은 걸 통해서 통계에 기반해서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정보를 파일에 지금까지 저장해 왔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외에 작성일이나 작성자 또는 태그나 카테고리와 같은 이러한 정보들 또한 우리가 저장하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로 직접 이것들을 해왔는데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막막한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정보를 파일에 지금까지 저장해 왔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외에 작성일이나 작성자 또는 태그나 카테고리와 같은 이러한 정보들 또한 우리가 저장하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로 직접 이것들을 해왔는데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막막한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일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1억 개를 열었다 검색하고 닫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느린 웹 애플리케이션은 누가 사용하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구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우리가 만든 그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만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는 코드로 바꾸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만든 정보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의 강력한 성능을 손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롤링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는데요. 크롤링은 뭔가를 긁어 오다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웹이 없었다면 과연 검색 엔진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정돈 해놨다가 사용자가 검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리 정리정돈 해둔 정보를 빠른 속도로 꺼내서 어디서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다운로드한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파이썬의 그 빌트인 라이브러리인 URL lib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손쉽게. 그리고 또 크롤링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는데요. 크롤링은 뭔가를 긁어 오다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웹이 없었다면 과연 검색 엔진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정돈 해놨다가 사용자가 검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리 정리정돈 해둔 정보를 빠른 속도로 꺼내서 어디서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웹페이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다운로드한 웹페이지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파이썬의 그 빌트인 라이브러리인 URL lib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HTML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정보의 그릇인 웹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뷰티풀한 일 아닌가요? 얘도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분석, 영상 처리, 보안, 데이터 시각화 등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인기 있는 API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GitHub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GitHub은 전 세계에 수많은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방입니다. 이곳에서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 서비스에서는 바로 이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통해서 주목해볼 만한 API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GitHub.com의 트렌딩에 파이썬으로 들어가 보시면 파이썬에 대한 트렌딩, 즉 경향, 인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는 말하자면 자동으로 GitHub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사람이 한 땀 한 땀 목록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썸 파이썬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어썸 파이썬과 같은 목록을 관리하는 더 큰 목록도 있어요. 이러한 목록에 적혀있는 그 API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API가 있고 요즘엔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었던 API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눈여겨보았다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발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록들이 또 이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API가 있고 요즘엔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었던 API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눈여겨보았다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발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록들이 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저는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참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 생활코딩은 일반인의
지금부터 자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의 기본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언어는 무엇인지, 컴퓨터 언어 중 하나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자바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도대체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1991년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Write once, learn anywhere, 즉 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든지 실행된다 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혜성처럼 등장한 컴퓨터 언어가 자바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가 설치된 컴퓨터라면 어디서든 실행될 겁니다. 컴퓨터 언어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TIOB에 따르면 2019년 자바는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언어 인기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기의 의미를 물론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최고의 언어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바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에서 중요한 언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바는 기업용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이고요. 또 현 시점에서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도 자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자립입니다.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방대한 수업의 양에 지쳐서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완주를 못하면 안 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도 없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완주를 한 소수의 사람들도 막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짠 코드를 긍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수업이 자바1입니다. 자바1에서는 어떤 개념을 더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에 어떤 개념을 더 감출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넣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선험자가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자신이 알아내야 됩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개념적으로 경량화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편 초급자는 문제 해결을 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모릅니다. 중급자는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도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최대한 또 적당히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인 자바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형이 끝나고 나면 거대 IT 프로젝트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은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것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만둘수록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그만두는 그 순간이 포기가 아니라 졸업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졸업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안녕하세요, 원업입니다. 초보 쉽게 코딩하는 파이썬 초보파이 시즌2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로 작성된 리포트를 취합하는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이 되면 자신의 업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기 일의 30%를 써야 하고요. 팀원 관리에 50%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비해서 20%를 비워둬야 되죠. 팀장한테는 자기 업무보다 팀원들이 문제없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주마다 리포트를 받는 겁니다. 팀원들이 지난주에 한 일,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까지 리포트를 적고요. 근데 이 방법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팀장 입장에서 단점이죠. 리포트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자 지들 것만 써가지고 리포트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팀장은 각각의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 매번 하나의 리포트로 갖다 붙여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귀찮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발생하죠. 이거를 저희는 한번 자동화해 봅시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활용하기로 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입니다.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소스 파일이 있는 곳에 리포트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